해서 코리철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여튼 대법원 저희들이 항상 중간 소나무 이런 것들을 단계를 밟아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저희가 갔다 왔고요. 2년 전에는 시나노마츠라고 하는 일본의 산림치유 발상지에서 배워간 도시 거기에 가서 봤다면 이번에는 그 발상지인 시나노마츠를 갔습니다. 우리 그 김현철 이사님께서 준비 과정을 다 해주셨고요. 저는 현장에 갈 때 했는데 2년 전보다 저는 사실 좋았지만 아쉬웠던 거는 여기에다 또 쇼핑을 넣고 그냥 한 2개 체험만 넣고 말았길래 가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화를 냈어요. 웰리스 현장을 내가 분명 보여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와보니 일본보다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서 있다는 걸 이미 알았고, 그런데 제가 시나노마츠의 원조인 곳을 가보고 싶었던 것은 거기가 원조고 자연환경이 어떠며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왜 사양길을 걷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간 건데 웰리스 현장이고 뭐고 1시간 사전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분들이 사전 안내를 하고 내가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는 안 받아요. 자기가 다 해요. 기업은 수치를 형식이고 교육청에 아이들 교감단이 어느 날 왔어요. 돈 내고 한다니까. 초창기에 해서 왔더니 야, 이 좋은 걸 그 숲이 그렇게 딱히 다른 숲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입혔더니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애들한테도 이거 해주고 싶어. 우리 수학여행 몇 년 계약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가 동화관 앞마당이에요. 여기 있는 이 길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우리처럼 멋진 돈 들여가지고 데크 꾸민 거 아니고요. 약간 무슨 그 나무하고 뭐하고 이렇게 섞어서 시멘트도 아닌 것이 그렇게 해서 최대로 자연에 가깝게 해서 만든 장애인을 위한 무장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때요? 데크길 쫙 깔아놔야지만 돈 세리 발라야지만 되는 줄, 그죠? 소통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생리학적인 운동심리학적인 걸 모르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럼 그걸 공부하면 차가운 곳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때요? 조금 있으면 그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따뜻하니까 발에 열이 나기 시작하겠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온갖 기업에서 자기네들 사회공헌 팀이 있으니까 지원하기 딱 좋잖아요. 모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처음엔 잘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칙이 한치유사다. 거기는 산림치유사라고 안 하고 메디컬 트레이너라고 해요. 여기 앞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 없어요. 자연을 얼마나 그대로 놨는지 여기에 불 깎아주는 정도만 하고요. 이게 저기 뭐죠? 이게 늘어지는 거? 식인가 등인가 뭐. 그건데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서 애들하고 그네도 타고. 그럼 저는 나무 타고 싶어요. 난 물고기 타고 싶어요. 버섯 보고 싶어요. 이러면 좋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무 타고 싶다는 아이들 사고 안 내셨습니까? 한 번도 안. 이런 것들. 모여있는 거. 어머,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툭 던지는 거죠. 뭐 친구 누구누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정해 보여요.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막 우후죽순 나와 있는 이런 독버섯들을 만지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엄마 아빠 못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너희들 보라고 남겨둔 거야. 이걸 빼버리면 좋겠어, 독이라고? 아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는 생태교육 현장이죠. 생태교육 현장에서 이런 씨앗 하나 주워서 이거 모양 뭐 같아? 야, 이거 하나 뜯어보자. 뜯어봤더니 어머나, 씨앗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하나 심어놓는 게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슈 하나 연습해볼게요. 이슈가 있어요.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대리석으로 근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리석벽이 자꾸 부식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뭐 해야 될까요? 질문 던져보세요. 왜 도대체 대리석 기념관의 대리석이 부식되지?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게 되겠죠? 찾아봤더니 너무나 잦은 비누 세척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찾았더니 왜 전등을 켜지기전에 켠 거야? 근데 직원들이 일찍 퇴근해.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꾸 기다렸다 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켜놓고 퇴근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뭐다? 솔루션은 출퇴근 시간 2시간씩 미뤄. 출근 2시간 늦게 하고 퇴근 2시간 더 늦게 하는 걸로 바꿔. 했더니 3분의 1로 줄어.
시작한 이유는 나는 왜 살림 치유를 하는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왜 노후 준비를 해야 돼?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나는 싱글이라서 내 스스로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돼. 왜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돼? 좀 전에 했고요. 왜 살림 치유가 노후 준비가 된다고 생각해? 정년도 없고 나이 들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어. 왜 살림 치유야? 나이 들어서 너무 힘들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조금 우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 왜 나이 들어 있어 보이고 싶어? 내 인생을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남들한테 우아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살림 치유에 열정을 쏟는 이유, 목적은 내 스스로가 잘하고 남들도 내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살림 치유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한 가지는 마음의 풍요로움과 경제적 풍요. 이유, 불안한 직장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살림 치유사로서 내가 가져야 할 역량은 첫 번째,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기. 이유,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치유라고 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치유사가 되고 싶어요. 이유, 자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주체적인 자기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치유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과학적 근거와 기반으로 인문학적 해석으로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치유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끄적였는데요. 이렇게 적다 보니 난 살림 치유 지도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노후 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대안이 없어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너무 보람을 느끼고 너무 좋아하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찰이 이렇게 나를 울컥하게 하는 거고, 내가 앞으로의 살림치유 지도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효과인지 아시겠죠? 네. 선생님들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이 맞아요. 내가 돈 벌려고 생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계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진상 대상자들도 만나고, 그쵸? 공무원들 심지어 막 우리 무시하고 이러면 못 견디지만, 이런 나만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저 선생님은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림치유사 하지 않으실까. 어떤 효과인지 아시겠죠? 현재 선생님들이 계시는 센터라든가 현장에서 HRV 측정 장비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회사의 장비를 쓰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고, 기본 어떤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고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엔 덥거나 짜고 맵고 아프고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각종 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상하부를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심장 쪽에 신호를 전달을 해요. 심장이 나중 나오겠지만 빨리 뛰고 느리게 뛰게 해주는 것도 자율신경계 안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면서 나와요. 그런 부분을 오기 전에 우리들은 항상 이상 신호가 왔을 때를 캐치를 해가지고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절하거나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인 거죠. 반응에서 코르티졸 나왔을 때는 관련 질환, 여기에 안 해당하는 위험한 그 질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부분이 계속 불균형이 되고 깨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해야 잘 조절했어요. 잘 원활히 돌아갔어요.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체계를 자율신경계는 호르몬계, 면역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삼각고리가 뭐 하나가 끊어지면 거기에 문제가 다 터지게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정상 범위 안에 있냐,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뭐 대처 능력은 어떻고 피로도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수치들이 많이 낮으신 분들은 이미 만성적으로 진행됐거나 어떤 면역 체계 부분이니까 좀 떨어져서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쉽게 볼 수 있는 결과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습관 관리를 하라고 다 얘기를 해요. 저희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누구는 아프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잘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큐어나 네일 같은 경우는 코팅이 아주 잘 돼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거울처럼. 그래서 잘 투과가 안 되거나 막 반사돼서 산란되거나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 하는 게 맞다. 다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굳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하겠대 하면 이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내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동숭화물도 예,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검지 측정한다. 그쵸? 이런 장비, 진단기기들은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집어넣고서 측정하는 방식인 건데 저희는 왼쪽 검지 손가락을 기준으로 모든 실험이나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설명은 드리지만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러면 했을 때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해 하셔요. 네. 그러면 아예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느 아니죠. 정도의 정확도인지. 힘들게 오셨는데 측정까지는 의미 없다고 말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평소보다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평소의 내 안정적인 상태보다는 그 상태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떨어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HRV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태를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만약에 매우 나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걸어갔다 해서 매우 나쁜까지 가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뭐 이미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측정을 해봤더니 현재 상태 선생님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활동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꾸준히 오셔가지고 측정을 해보시면서 내 상태를 보는 게 더 중요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맞겠죠. 그게 어차피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식사라든가 드셨던 어떤 음료, 카페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측정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1단계 나올 게 7단계가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어느 정도의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좋았던 게 아주 나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이냐 좀 나쁘게 떨어졌느냐는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하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한 60%, 70% 정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정도면 맞을까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식후나 커피나 이런 운동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60에서 70%는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이 생체 신호 반응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진짜 한 60일지 70일지 실제 그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을 아무리 뭘 줘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오차율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그 센터에 똑같은 기계가 두 대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할 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 두 기계가 항상 측정을 해보면 왼쪽 기계보다 오른쪽 기계가 항상 하나는 높게 나오고 하나는 좀 낮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센서라든가 이런 거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 부분도 네. 있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그런 거에 대한 지침도 없고 저희가 그냥 계속 사용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왼쪽 그룹은 항상 좋게 나오고 오른쪽은 항상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은 뭐 센서의 이상일지 어떤지는 대부분이 안 좋으면 측정이 아예 이상하게 나오거나 안 되는 경우에 문제는 아니면 이제 뭐 두 제품 몇 주 동시에 들어왔었으면 프로그램 버전은 똑같을 텐데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센서를 쉽게 되면 여기 다 끼고서 왼쪽 오른쪽 거를 동시에 그냥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값들이 나오는지를 봐요. 왜냐면 여기 했다가 끝나고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한 사람만 대신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동시에 스타트를 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그런 것도 또 만약에 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라고 하면 이제 그 방문해가지고 확인하거나 점검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센서를 그 닦는다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혹 실수하시는 게 그 센서 닦는다고만 물티슈나 알코올솜 하다가 고장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측정하는 어떻게 보면 손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고 잘 말린 후에 측정하는 게 원래는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잘 보셨겠죠? 왼쪽으로 차이 날 경우에는 항상 동시 지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때도 엉뚱하게 나오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전에 도입된 장비들이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버전이 좀 이제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쌓이면 버전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연락 주시면 지금 현재 버전보다 낮은지 뭐 비슷한지 따라서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내고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웅성웅성하거나 뭘 하고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편안하게 한다 그래도 영향 끼쳐요. 갑자기 옆에 있는 간혹 보시면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나중에 보내주시면 한번 결과 분석적으로 추출을 해볼 가능성은 있어요.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서는 안 돼요. 저기서는 식사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식사인데. 오늘 맛있으세요 여기 전반적으로? 점심 메뉴가 좋아요. 근데 국립수채원은 어디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즐겁게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안녕하세요. 대상은 주간보호센터에 나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동이 좀 어둔하시겠죠. 우리 젊은이들처럼 많이 재바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스트레칭 2가지를 선보일까 해요. 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끔 하면 되고요. 이 탄력 밴드를 하게 된 이유는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수건. 맞아요. 수건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살림 치유를 오늘 받는다고 해서 다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맞아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실내에서는 앉아서 조금 많이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자, 웃음 박수 준비. 자, 박수 한 번. 하! 박수 2번. 하! 박수 3번. 하! 박수 4번. 박수 5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녹색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녹색 사업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10회기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가 추억의 숲놀이터라고 산림청 인증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는데, 주요 내용은 그림을 통한 회상하고 전래놀이를 통해서 또 이제 회상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했어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점점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옆에 짝꿍을 한번 살짝 안아줘 볼까요? 살짝 안아줘 보세요. 같이 살짝 안아줘 보세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 어떻게 우리의 손의 촉각을 이용해서 요거를 언어로 만들어 가지고 내 짝꿍을 찾는 거예요. 짝꿍을 찾기를 하는 거예요. 뽑으세요. 자, 붙이는 마시고요. 자, 뒤에서 손으로 쪼글락쪼글락해서 감각이 아주 몸에 좋아요. 뭔지 아세요? 네. 뭔지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네를 닮았어요. 열매가.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시죠, 선생님. 하시죠. 맞는 것 같은데? 맞는 2cm 안 돼. 내를 닮았어요. 내를 닮았어요. 여기는. 아까 왔던 팀 다시 선생님 뒤로.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자, 여기 아직 헤매고 있나? 1cm보다 큽니다. 지금 좀 거칠거칠하고. 뒤로, 손 뒤로, 손 뒤로. 하지만 살고 손 뒤로.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네네. 손 뒤로. 주제화를 꾸며주세요. 주제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가 딱 찍었잖아요. 벌써 다 꾸몄는데 뭐 많으니까 유리하네. 그런 거 정해 뭘 정해 달라니까. 이거는 제가 상상을 했는데 궁뱅이가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것 같았고. 자,
군뱅이도 약간 왜 약간 좀 저기 나무 색깔이 있잖아요. 아주 뭐 저기 전체적으로. 군뱅이 개미집이나 이렇게 하여튼 벌레들이 안에 들어가서 좀 몸을 좀 자기 피신할 수 있도록 몸도 벌리고 뭐하고 벌레의 겨울나기. 그렇게 할까요? 네. 재료를 구해와서 그럼 따로 또 같이 이게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저희는 좋아, 아이고 좋아. 해설하고 또 그 짝꿍 열매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만다라라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시인지 아시죠? 마름이래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박쥐 같아가지고 박쥐를 예상해서 좀. 얘가 메타스카이아 씨앗인데 근데 세 개가 모였는데 얘 두 개는 타원형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그러네. 외톨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0초 의미가 아주 심오하네요. 네. 자,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은 딱따구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하시는 거는 발달장입니다. 주먹 어디 있나? 주먹 어디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떼굴떼굴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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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어디나 가위어디 토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싹둑싹둑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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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 어디 있나 보자기 어디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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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근데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하이파이브.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면 다 와서 이렇게. 에너지죠. 하이파이브라는 에너지. 그 친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에너지, 사랑, 눈빛. 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대하고 날 때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자, 끼워보세요. 동그라미 만들어 볼까요? 동그라미. 자, 바닥에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오, 너무 잘했네요. 자, 삼각형 세모 만들어 볼까요? 세모. 자, 발달장애인들은 보통 4명, 5명에 1명씩 꼭 담당자가 옆에 있습니다. 또 심한 사람은 1:1 마크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달장애만 시키는 게 아니라 옆에 오는 선생님들도 다 같은 교육생. 맞죠? 저희가 이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집어갖고 오셨나요? 네. 없는 분? 다 있나요? 하나씩만 돼요. 네네, 하나도 되고 둘도 괜찮아요. 다 갖고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올라오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혹시 자 그럴 때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요게 감정 카드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감각 카드예요. 자, 지금에서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감각입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 감각을 느끼면서 온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쫙 보시고요. 이게 색깔을 카드를 지금 비슷한 색으로 만들었죠? 모르는 거예요. 완전 다른 색으로 만들었어요. 빨강, 기분 이렇게.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표현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오늘 좋아요 그러면 네 그러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감정 카드와 감각 카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카드만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한 40-50분짜리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나뭇잎 반쪽을 가지고 자기가 창의적으로 카드 하나를 완성하는 거야. 내 감정대로 표현을 하는 거야. 카드를 만들어. 가위 앞으로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붙인 다음에 아이들이 나뭇잎을 그려서 완성을 시켜요. 그렇죠. 다시 하세요. 가위 봐. 나비를 보고 나비를 하트를 만들어요. 기분이 좋았잖아요.
또 자기들만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별로 누렸던 것을 카드를 그다음에 이거는 가을 손톱과 어울리네. 일부러 단풍 색깔로 레이를 했어요. 일단 모아보세요. 네. 어떻게? 그냥 모으시면 돼요. 모아요. 좋아요. 아유 이뻐요. 자, 우리 또 밧줄 받았죠? 네. 자, 이거를 한번 옆에 사람하고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늘 하고 싶은 모양새를 한번 서로 만들어봐요.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몰라요. 네,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해도 되고 내 앞에 라면? 좋아. 좋아요. 좋아. 자, 여기도 가운데 너무 귀엽다. 미술 선생님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금방 나온 꼬물꼬물한 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순수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하는 단위 프로그램을 왜 시킬까? 라는 것에 관해서 누구한테 자신 있게 20분, 30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단위 프로그램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러면 소근육을 위해서, 재근육을 위해서, 왜 살림에서 걸어?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죠. 그죠? 질문 잠깐만 봐주세요. 발달장애인데 돌발 행동 이런 건 안 합니까? 하죠. 돌발 행동 합니다. 어떻게 돌발 행동 같은 경우는 산림치유 지도사가 돌발 행동을 직접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돌발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다독일 때 우리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합류시키죠. 집 향이를 아까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위험하지 않나요? 아이들 뭐 때리거나 그거는 장난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 아이들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좋아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주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선인능에선가 하는데 분노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저기 갔는데 화장실 문이 꽝꽝 그러고 그 친구가 이걸 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표현을 화장실 가서 문짝을 다 두드려 부셔. 그러더니 아무 일 없었는데 와.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요인을 조사했더니 그날 모기가 있었어. 그 아이는 모기한테 물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우리 사람도 간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서 분노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발달 장애인들은 계절이 무지무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지금 이거 카드는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장애인들하고 의사 표현하기 대부분 저희들이 항상 중간중간 계속 물어요. 오늘 기분 어땠어요? 그럼 좋아요. 그 얘기를 안 했다. 이거는 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낱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드를 이용해서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장을 갖다 놓고 우리 보드판을 갖다가 그 아이들이 오늘 어땠나요? 할 때 그것을 말로 잘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 골라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골라서 숨결 다시 피는 기호입니다. 대상은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장소는 공도 취습이고요. 여러 기후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바뀌면은 실내에서도 진행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딱 2개인데요. 실질하는 유민선이 하는 밴드 테라피와 이중과제의 코즈나이트를 협업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간단히 할 거고요. 제가 하는 거는 생태줄 기억놀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용을 배우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밴드 테라피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 저희 치매 어르신은 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인지적으로 기억력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신체가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저희 육회기 프로그램의 전체는 다 같이 깔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노화된 신체 능력과 근감소를 약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밴드 테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 밴드 한번 들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풀썩 만져보고 쭉쭉. 자 어르신들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실력이 좋아졌는지 제가 볼 거예요. 우리 던지고 받기 시작했죠? 네. 자, 하나, 둘, 셋, 던지고! 받고! 잘하시네요. 자, 던지고! 얼굴에다 던지고. 감정 있으세요? 아니, 자, 그렇지. 한 번 더. 쫙!
아까 우리 던졌다고 치고 한 칸씩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치고 똑바로 던져야 돼. 아시겠죠잉? 똑바로. 쉽죠잉? 네. 어르신 이해되세요? 네. 치고 자 하나 둘 셋 던지고 이동. 경도 인지 장애는 똑똑해요. 전염증만 있어요. 아 근데 이쪽 그 남대 그럼. 너무 다들 좋으세요. 자 우리 이거 잘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원이 얘가 동그리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잘 보세요. 자 밴드 운동은 굉장히 좋은 건데 천천히 당겼다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상체 운동할 거예요. 자 이거 하다 보면 막 엄청 빨라지는데 천천히 하나 둘 빨라 이렇게 잡으셔서 이게 니은자가 돼야 됩니다. 자 어깨를 옆구리 뛰지 말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신에 이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니은자 자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고 나는 흰색이랑 분홍색이랑 보라색이 피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야. 나는 땅을 보고 꼭 종처럼 달리는 떼죽나무가 좋아. 떼죽나무에 받아라. 잠깐요. 이렇게 던지면 죄송합니다. 몇 명에서 하는 거라요. 한 두세 명은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밑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예스. 나는 향기가 좋은 떼죽나무야. 감나무 받아라. 계속 나머지 어르신들은 내가 누가 주고 누구 받은 거를 계속 머리에 잠재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작업기획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근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30%나 많게는 40%가 못 돌아가더라고요. 못 들어갑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먼저 선점을 했는데 아까 같이 상대편이 고르면은 그게 헷갈려서 끝까지 못합니다. 끝날 때까지 네,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역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 뭐라고 말하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냥 개수나 나는 개수나 나는 받아라. 나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개수나무거든. 가래나무 받아. 줄 놓고 이거 놓고 줄 앉아야지. 그 감아야지. 감아요. 선생님 줄 놓고 감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은 어르신인데요. 이거를 일반 성인한테 일반인 할 때는 비용과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하면 됩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근데 저 받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 저렇게 감으면 잘 안 가고요. 대각선을 갖고 이렇게 감아야 쭉쭉 갑니다. 한쪽 방향으로 하면 잘 안 갑니다. 자, 예쁜 사람 받으렴.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줬어요. 언제? 지금. 오늘 지금. 그래서 오늘 나무를 했으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나무가 됐습니다. 또 다음에 곤충을 한다면 당신은 누구의 곤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사용할 프로그램이 구글 제미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최신 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최신 안드로이드 폰은. 그럴 경우에 그냥 사용하기, 뭐 전환 이런 것만 눌러주셔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갔더니 우리 회장님 사진이 있길래 사진 가져다가 뭐 이런저런 뭐 상황에 맞게 뭐 그림을 좀 그려달라 했더니 한 3개 정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만드는 데 가서 이런 축사로 얘기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냥 뚝딱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다 하는데 실제로 한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프로그램 제가 PDF로 전달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하는구나 해서 받은 다음에 이 PDF 파일을 세경이 애한테 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용 포스터 하나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웬만한 디자이너가 만든 것보다 더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내용들도 글자도 깨진 거 없이 잘 나왔고 이 워크샵의 분위기에 맞게 뭐 배경 그림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이게 아주 깨끗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 기술이 아주 오래된 기술도 아니고 사실은 요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2주 됐어요. 딱 2주 됐는데 얘가 아주 똑똑해서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지 내용을 잘 알아서 이해해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챗GPT, 오픈AI도 이미지 만드는 게 있고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어요. 구글도 텍스트 있고 구글께 나노바나나 이미지 만드는 거 있고 동영상 만드는 거 배우기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한 달만 지나도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인터페이스 바뀌고 그래서 또 바꿔야 돼요. 계속 바꿔요. 계속.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뭐가 새로 나왔나 여기저기 들어가서 또 공부해야 돼요. 저는 이게 하루도 아니지만 또 듣기도 하고 열심히 좀 그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2배, 3배 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치유 지도사들도 뭐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기획을 하려면 기획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기획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데에 일정 관리, 위험 예측, 설문상 이런 것들을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분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는 뭐 글과 관련된 그래서 어떤 딱 규칙을 정의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분야들, 이런 분야에 생성형 AI가 들어와서 그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일은 비가 옵니다. 이거를 8번 얘기하고 내일은 맑습니다를 2번 얘기해요. 우리가 물어보면 얘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80% 정도는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20% 정도는 날씨가 맑을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말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지만 틀린 말도 해요. 나중 20%는 틀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20%가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또 얘기하면 걔가 창의적인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창의성이잖아요. 잘 되면 창의성이고 잘못되면 그런 짓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한테 어떻게 시킬 거냐,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프롬프트를 쓰면 좋은 답을 얻고 나쁜 프롬프트를 얻으면 입력하면 나쁜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성형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띡 물어보고 이거 별거 없네? 그러고 이제 다들 이제 적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얘가 조금 멍청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똑똑해져서 웬만한 평균적인 대학생, 대졸, 일반인보다 똑똑할 거예요.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수십 번 물어보든 수백 번 물어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모르면 물어보고 알 때까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얘가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질문을 잘못해서 얘가 대답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쓸 수 있죠. 일단은 그럼 답이 멋있게 나와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또 새로운 게 필요한데 또 다른 사람 것도 어디가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훈련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일단 물어보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기존에는 생성형 AI한테 찾아줘,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시켰어요. 딱딱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갖고 와.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했습니다. 요즘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제 단계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얘는 많은 걸 공부했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획해서 나와 있는 결과물도 얘가 수백 개, 수천 개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서로 얘가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하면서 일을 하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설정하실 게 있는데 이쪽에 빠른 모드라고 있고 단어가 맨날 바뀌어서 자기가 미리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렇습니다 대답해 주는 거고, 사고 모드는 조금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공부한 거를 되짚어 가면서 그래 이제 그랬지 하면서 뭐 인터넷 검색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답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느립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빠른 모드로 할 거고요. 글쓰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손주 생일 편지 작성하기, 가족 휴대 문자 만들기 이런 거 뭐 간단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글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경력에 있는 사람이니까 답을 할 때 이 격에 맞도록 대답을 해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된 그 후속적인 단어들만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전문적인 일을 할 때는 이런 페르소나를 정해주는 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어떤 것이 추론을 잘한다는 건지 혹시 앞으로 예제가 나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빠른 모드랑 추론 모드 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빠른 모드는 얘가 그 앞쪽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그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추론 모드는 거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이루어진 작건데 이런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얘가 찾아서 대답해 주는 게 추론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A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게 두 개만 써 있다고 치면 얘가 그걸 읽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죽겠구나 라고 찾아내는 게 추론이거든요. 설명하고 따라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추론 모드인데, 챗GPT가 잘하냐 제미나이가 잘하냐, 그 데이터는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맨날 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챗GPT 5.1이 나왔을 때 이게 한 달 반 전에 나왔죠. 그때 챗GPT 5.1이 1등 했어요. 근데 제미나이 3.0 프로가 2주 전에 나왔어요. 새로 왔으니까 또 얘가 1등 했어요. 계속 업시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모델 간의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제미나이가 더 성능도 올라갈 거고,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 밑에서 얘 외에도 구글 독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합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확장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구글 제미나이가 더 좋습니다.